운동은 왜 해야 할까요? 탄탄한 몸매를 원하니까?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솟구쳐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가 바뀌기 때문이죠. 운동을 통해 바뀐 뇌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전보다 덜 느끼고 행복감은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중력은 강해지고 기억력과 창의성 역시 향상되죠.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운동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없애주는지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뇌가 무언가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한 코르티솔 수치는 심장을 더 격렬하고 빨리 뛰도록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코르티솔 수치는 다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편도체는 다시 코르티솔 수치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악순환 고리를 그리며 스스로 강해지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조만간 아주 제대로 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몸에는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공황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스트레스 반응을 늦춰주는 몇 가지 브레이크 페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마입니다. 또 이마 바로 뒤편에 자리 잡은 이마엽도 또 다른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하죠. 브레이크 페달도 있겠다. 뭐가 문제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몇 달이나 몇 년같이 장기간에 걸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해마와 이마엽의 뇌세포가 죽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뇌는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고 브레이크도 더 시원찮아진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이야말로 해마와 이마엽의 기능이 가장 아쉬운 사람인데 오히려 이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다른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필요하므로 혈류 증가를 위해 심장이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운동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몸은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계속하면 달릴 때마다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운동을 마무리한 뒤의 하락폭은 더욱 커집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운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운동은 몸에게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의 브레이크 페달인 해마와 전두엽이 강화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스트레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키노레닌이라는 대사산물을 중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근육 역시 강화되니까 스트레스 물질을 중화하는 근육의 능력 또한 강화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은 불안과 걱정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심장박동수와 혈압은 불안 증상과 나란히 증가하곤 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며 몸은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돌입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죠. 하지만 심장은 운동을 할 때도 빠르고 격렬하게 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죠. 빠르게 뛰었던 심장은 운동이 끝나면 다시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엔돌핀과 도파민이 몸속에서 솟구쳐 오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운동은 뇌에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심박수가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 불안과 공황이 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야.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이 뒤따른다는 신호라고. 실제로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시키자 학생들은 심박수가 높아져도 더는 초조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불안 발작이 금방 닥쳐온다는 신호로 여겼지만 달리기를 시작한 후로 몸이 적응하면서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든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든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ADHD 치료제들은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서 다시 집중력을 향상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ADHD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운동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으면서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려주는 천연의 집중력 향상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와 동일한 강도의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한 번에 45분 정도 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꼭 달리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핵심은 심박수를 높이는 심폐기능 강화 훈련, 즉 카디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웨이트 트레이닝도 뇌의
긍정적 효과를 주므로 웨이트와 카디오 모두를 골고루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전에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일주일에 3번씩 45분간 운동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벼운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해보다가 점점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빨리 운동할 시간 됐으면 좋겠다.